안녕하세요. 뻔뻔한북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샵 TL1 분당에서 분양을 했죠.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 그리고 100대 1 정도 넘는 경쟁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뜯어보니까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네. 84제곱 분양가가 경기도권임에도 불구하고 24억에서 26억을 찍었습니다. 아무리 분당이라고 하지만 천당 아래 분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0대 1 경쟁률을 찍었지만 5가구 무순위가 그냥 튀어나왔죠. 5가구는 아마 묻지마 청약했을 가능성 높겠고요. 설마 이거 내가 당첨되겠나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집어넣었는데 덜커덕 당첨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자금 계획 전혀 뭐 제로였는데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계약서 찢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우순위 청약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분양가가 지금 이거 뭐 아무리 분당 정자역이 가깝더라 하더라도 이거 지금 66 타입이 19 거의 20억에 가깝고요. 84 타입이 25억 6,700입니다. 경기도권 분당 정자동 더샵 분당 TL1. TL1이라는 아주 뭐 그럴싸한 이름을 아파트 이마에 딱 붙이고 나왔지만 너무 분양가가 과하다. 솔직히 분당이 지금 26억에서 30억 치고 40억, 50억까지 갈 수 있을까요? 거의 정점에 와 있는 분양가라 볼 수 있겠고, 향후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선까지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5세대 뭐 바로바로 무순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무순위로 나왔으니까 이제 뭐 어찌 보면 여기에 떨어진 사람들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또 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뭐 가점도 가점 1연이와, 그러다 보니까 역시 덜커덕 당첨된 사람들이 그 당첨자 지위를 누리지 못할 정도의 굉장한 자금 압박을 뭐 견디지 못하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록마을 3단지가 24억 합니다. 30평대가. 근데 여기가 지금 TL1이 26억이니까 시세보다 2억이 더 플러스가 돼서 나왔어요. 지금 24억도 거의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30억, 뭐 어마무시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당 집값은 앞으로 금융시장의 대변동과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 변화가 동반해서 굉장한 집값 하향 조정기를 거치게 된다면 분당도 상당한 어떤 가격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26억 현금 박식에서 들어간 곳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최근에 또 분양 시작한 역삼 센트럴자이, 여기도 서울권인데 5구제곱이 20억이죠. 그리고 84제곱이 27억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TL1이 얼마나 분양가가 높았던 곳인가를 알 수가 있죠. 역삼동입니다. 강남. 근데 분당이라고 그래서 20억 냈고 거의 뭐 25억, 6억 냈으니까 똑같이 낸 거나 마찬가지죠. 역삼 센트럴자이 한 티어 가까운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만큼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뭐 펌프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손에 닿지 않는 이제 위치에 있거든요. 이런 분양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여러 가지 찬스, 세상의 모든 찬스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영끌도 영끌이려니와 그냥 친족들 다 자금 동원해가지고 이 아파트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 자체에 엄청난 이 신념, 결국 제가 오전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도 이렇게 몰리고 있고요. 아파트도 금처럼 한국에서는 굉장한 믿음이 있죠. 안전자산이라는. 근데 금은 부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이 대체적 자산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고, 아파트, 특별히 한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채를 물고 있는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끊임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파트는 앞으로 그냥 한번 니킥을 맞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휘청거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도 한국 사람들 유전인자에는, 뇌리에는 딱 박혀 있습니다. 아파트는 일단 내가 사고 보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유전인자적
사고 구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금들을.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인 자금이나 또 공적 자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죠. 대출 규제 있죠. 지금 시중은행 금리 계속적으로 내일부터 또 올립니다.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폭을 보면 주담대 금리가 5배 정도 되고 지금 1년간으로 따지면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농축된 2배가 농축된 금리가 내일부터 다시 스타트를 끊기 시작한다면 이거 이제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죠. 지금 지방도 부산 아파트 평당 분양가 보십시오. 2,531만 원. 2025년도 그냥 쭉 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 신축 분양가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신축 분양가 이렇게 높은 분양가에 내놓으면 다 미분양됩니다. 미분양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악성 미분양되고 털어내질 못하니까 공매로 넘길까 하다가도 공매에서 또 해결 안 되면 그냥 텅텅 비어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경기도 아파트도 전용 84제곱이 분양가가 6억 시대를 열어 젖혔습니다. 오산 쪽인데. 야, 이게 지금 84제곱 6억이면 그 2020년 당시, 그러니까 한 5년 전 정도죠.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한 이 정도 됐었습니다. 6, 7억 정도. 예. 근데 지금 뭐 이게 2배가 돼버렸으니까 12억, 13억 정도 비강남권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정말 집값은 한국에서는 거의 그냥 집값 자체가 날개를 달았다 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서울 5구제곱은 이미 이제 20평대가 14억 가까이 하고 있어요. 5년 전만 해도 20평대는 5억대였습니다, 서울이.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에 상승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에만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강남은 맨날 그들만의 리그 20억, 30억 하는 분양가, 일반 서민들은 접근도 못하는 그런 블로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비강남권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 분양가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이상한 구조를 2년 전, 3년 전에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분양가 상한제는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뭐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비강남권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부활을 해야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신축 분양 시장에서의 또 다른 변화의 모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상승하면 당연히 지금 원자재 수입, 기본형 건축비, 건설사 수익성 악화, 뭐 분양가 상승 당연히 오는 거고, 분양가 상승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 요인을 지금 다 그냥 여기에다 끼워 맞춰도 되고 저기에다 끼워 맞춰도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모든 경제 생태계 자체를 굉장히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환율은 첫 번째 분양가 올리죠. 두 번째 주담대 금리 올립니다. 이제 기존 차주들은 특별히 연끌하신 분들은 더 이상 못 버텨요. 세 번째 물가.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 지출 줄어들고 매수 심리 뚝 끊겨버리고 거래 절벽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어마무시한 지금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모든 걸 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환율 아래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를 천정부지로 좀 올리고 부안해동해 가지고 이 구축 가격 호가세까지도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 이제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자체 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 필터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12월 19일 날 일본 기준금리 인상해버리면요, 이제 단기적 영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금리는 굉장한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한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압박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리에 애나 써가지고 한국 시장 진입했는데 금리를 딱 높여버리니까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 일시적으로 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폭락 양상의 주식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어떤 이 공포 현상은 결국 가서는 지금까지도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까지도 상당 부분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한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캐리 현상은. 그래서 19일은 아마도 한국 시장에 있어서 금융시장이나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후폭풍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자, 이런 어떤 전원을 감지한 이 시중은행도 지금 코픽스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픽스가 또 올랐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주담대 내일부터 또 올립니다. 오늘 15일이니까 16일부터 올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2배 상승. 그동안 올랐던 그 농축액을 고스란히 내일부에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그 금리 인상도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특별히 연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돈 끌어오자, 그리고 저기 우리 찍어놨으니까 그냥 사버리자 했는데, 이거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을걸. 석 달 연속 상승세로 가고 있고, 지금 코픽스가 이 자금 조달 비용 아닙니까? 시중은행들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 늘어날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전가시키겠습니까?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죠. 금리로 그냥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전월 동월 대비 변동요소 보면 플러스 0.24.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코픽스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보합이나 하락,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 금리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 농협, 신한, 우리, 제일, 하나, 뭐 기업, 국민 등등 해가지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코픽스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을 벌릴 수 있는 곳들이 변동형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 아니고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1에서 5.31에서 이제 16일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4.15, 5.5.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우대금리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뭐 여차저차해서 나오는 금리인데, 실질적으로 창구에서 제시하는 금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16일부터는 더 작은 면에서 지금 신규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기존 차주들이 문제지. 5년 전에 2% 받았던, 혼합형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6%, 7%로 가기 때문에 이거 거의 그냥 목에 그냥 물이 찰랑찰랑 차오를 정도입니다. 요렇게 되면 결국에 뭐 월급날 절반이 은행으로 가는 연끌족 비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체감적으로 느껴진 건 상승폭 5배입니다. 5배. 어마무시하죠. 네,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1년 새 2배 가까이 체감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언제부터라고? 16일부터, 바로 내일부터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금융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뭐 아파트 하고 앉았는데, 지금 한은도 이런 양상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이거 뱅크런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또 급박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와서 이렇게 은행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코픽스에 기반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유 그냥 뭐 예금도 얼마 주지도 않는데 빨리 그 다 빼가지고 그냥 주식시장으로, 금융시장으로 옮겨버려 해가지고 급격한 뱅크런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요. 이제 은행 믿고 주담대 받았다가는 그냥 눈탱이 밤탱이 이자 맞을 생각하니까 그냥 까마득하거든. 결국 그냥 다 빼자라는 어떤 움직임도 나올 수가 충분히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은이 대규모 예금 인출 시장 유동성 경색 발생 시에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 수혈받을 수 있게 또 이제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건데,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적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정책이 나온 겁니다. 증시 화랑, 은행동 싹싹 긁고 다가다 금융시장에 때려붙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일명 투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뱅크런 현상은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올해 2월 달에 바이비트 6조 원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커그룹에 의해서 2조 1000억 정도의 이더리움이 강탈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바이비트에서 무려 5조 7천억 정도를 빼버렸습니다. 실질적인 뱅크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 똑같은 사고 이번에 일어났죠. 12월 8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해킹 사고가 54분 만에 1000억 개가 털린 거야. 야, 이게 지금 크게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전방위적으로 뭐 엄청나게 알려졌다면 정말 뭐 바이비트에서 6조 원 뱅크런 터졌듯이 고스란히 뭐 엄청난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400억 원대의 해킹 사고가 단 40분, 50분 만에 계좌 1000억 개 털리면서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믿고 우리가 돈을 여기다 맡길 수 있겠어? 이거 강탈 다 당해버리면 그냥 400억, 500억대에서 그쳐서 그렇지, 이거 뭐 조 단위로 그냥 빠져버리면 이제 보상도 못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 뺄 수밖에 없어요. 이런 2월 달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이거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늑장 뭐 대응도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11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 가격 더 오른다, 요지부동이다, 강남 불패다, 현금 동원력 강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으쌰으쌰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강남의 거래 금액과 거래량을, 이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객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40억에서 지금 17억까지 형성이 돼 있죠. 평균 거래 금액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거래도 1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서초도 지금 20억 조금 넘는 수준, 30억에서 많이 깎였죠. 그리고 거래량도 딸랑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남 불패라면서요. 현금 동원력 자금 때려 붓는다면서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동구 마찬가지. 성동구는 가장 갭이 크죠. 17억까지 갔다가 지금 4억 평균 거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거래가 없어요, 여기는. 성동구는. 노원구 역시 보합 상태 6억, 그리고 34건 거래량.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노원구도 한 5억 정도, 그리고 거래량 1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강남권인데 한 달에 18건 거래량에 그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참 경악할 수준이다. 결국에 가서는 작은 부분이 엄청난 머니모브 현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 있어 보이고요. 미국은 심지어 지금 뭐 정부에서 AI 거품론 해가지고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확 밀어주고 해도 이게 빠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거지, 애프터 마켓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3, 4% 빠졌어요, 체감적으로. 성악개미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집값은 공식적으로 나온 지표상에서도 지금 상승률이 상당 부분 지금 꺾여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강남 불패와 현금 동원력, 현금 부자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규제로 딱 막혀 있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개 지역, 이 규제로 완전히 지금 딱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데, 아니 어떤 방향으로 튈 수가 없어. 이거는 가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 계속 오른다, 상승한다. 또 뭐 요지의 입지들은 뭐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또 뭐 계속 백업해서 들어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다 호가세라는 좀 허황된 어떤 기대 심리에 근거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엔캐리 청산이나 환율이나 금리 변동성에 의해서 엄청난 가격 조정기를 겪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일부터 시중은행 금리가 또 올라가요. 2배 정도. 체감적으로 느껴질 때. 조심하시라. 금리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막 무작정 받으시면 굉장한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이번 달은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죠. 내일부터 금리가 한 2배 정도 체감적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할 정도로 또 불쑥하고 또 올라갑니다. 이거 7%, 8%는 그냥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금방 뭐 쭉쭉 올라갈 가능성 높은 것은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지금 기대 심리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 기대 심리,
호가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좀 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대출 부분, 금리 부분, 환율 부분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직격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롯밤프랑 목토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